전략이 뭡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뭐를 선택해서 뭐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A를 선택해서 B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카페의 전략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하, 50 라떼에 집중해서 40대 이상의 손님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의 내용적으로 맞았다 틀렸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념은 맞는 거예요. 개념은 맞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쳇바퀴라고 그러죠. 여기에 통상 다람쥐가 있죠. 돌리죠, 이거를. 계속 돌리죠. 그래서 올해 20억을 했고 내년도에 21억을 하고 내년도에 22억을 하고 그 다음에 23억을 하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계속해서 1년씩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쳇바퀴식 방식이에요. 이것을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입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한 바퀴 돌면 그 다음 한 바퀴는 그 전과 다르죠. 점점점 발전하면서 원이 돌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프랙탈 구조라고 아마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작은 것이 전체의 일부가 되고 전체는 작은 것에 또 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뭔가 1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1년을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다음 1년을 살아갈 때는 그 전 1년에 살아갔던 것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 1년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달려봅시다 라고 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달려오면서 얻은 교훈의 총합과 총체를 때려 박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걸 더 잘해볼까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다만 경영계획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마다 나오는 고민이 뭐예요? 직원들의 참여나 관심이 너무 없어 힘들어요. 한번 해봐. 그래도 관심 없어. 애쓴다. 이런 게 느껴진대요. 매년 세우는 경영계획 바쁜 연말에 꼭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목표 세웠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차피 1, 2, 3월 달 되면 경영계획 수립한 거 별로 영향도 없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경영계획 수립을 하느냐?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전략을 잡았다. 그러면 그 전략대로 됐냐? 안 되냐? 전략을 수립한다는 말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내디딜 건지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함으로써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예상과 같네? 이 얼음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얼음이 튼튼하지가 않네?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입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전략이란 무엇이냐?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적 행동 계획이다.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전략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랑 전략이란 단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제가 만나보면 많은 분들은요 본능적으로 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시간도 적고 사람도 적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떤 거 하면 효과가 가장 좋을까 생각하면서 딱 해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런 게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분기 혹은 지금처럼 연말에 해당되었을 때 내년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중해 볼 만한 그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 전략의 일상화인 겁니다. 전략이란 선택과 집중이다. 이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의 3대 자원, 돈, 사람, 시간 이것을 분배할 수 있는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요. 전략이 뭡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뭐를 선택해서 뭐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는 룰이겠죠. A를 선택해서 B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카페의 전략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하, 50 라떼에 집중해서 40대 이상의 손님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략의 내용적으로 맞았다 틀렸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념은 맞는 거예요. 개념은 맞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전략은 뭡니까? 언더백 기업 경영자들에게 집중해서 가인지 경영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선택해서 시장 혹은 고객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면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내러티브는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략의 아버지 마이클 포터가 말했던
5 forces, 5개의 힘이란 거죠. 전략을 선택하거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5개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경쟁자 간의 상호 간의 경쟁, 전략을 싸우는 거예요. 롯데시네마하고 CGV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경쟁자, 산업 내의 경쟁자 간에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사업의 성과가 달라진다. 두 번째, 대체제. 야구장 가야 되는데 집에서 넷플릭스 봐버리죠. 이런 것들이 대체제입니다.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예요. 아니 뭐 내가 야구장 열심히 했는데 잠재적으로 진입한 애들이 뭐 달리기들이 막 많이 해버려요. 이제 야구장 안 오고 달리기 해버려요. 막 러닝크루 따로 한강을 막 달려버려요. 잠재적 진입자도 있습니다. 구매자의 교섭력도 있습니다. 야구장 이거 있는데 뭐 학교에서 와가지고 뭐 우리는 좀 티켓을 깎아주세요. 막 이렇고 어디 협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 연간 시즌권 좀 팔아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구매자의 교섭력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교섭력이 증가해요. 구장 매출 일어나야 되는데 막 선수들 협회 이런 데들에서 뭐 비 오는 날 우리 안 뜁니다. 그러고 막 눈 오는 날 우리 안 뜁니다.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 때 내가 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이 발생한다.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이론을 티파니 보바라고 하는 분이 제자라는 분이 그로스 IQ라고 해서 12가지의 전략, 12가지의 전략의 패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협조적 경쟁, 제품 확장, 판매 최적화, 고객층 침투, 시장 가속화, 고객 제품 다각화, 시장 이탈 체조와 고객 경험, 제휴 관계 구축, 비인습적 전략 12가지로 했고요. 자, 이것도 제가 클래스를 찍어서 가인즈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보시겠다. 아, 정말 우리는 특별히 산업 내외의 어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하다. 경쟁자도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산업이 우리 산업 지금 대체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온 어떤 대체제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격변기에 있다. 그러면 티파니 보바의 그로스 IQ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클래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요약 강의 해드린 거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산업 경우에 따라서 업계라고 그럽니다. 업계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많이 쓴단 말이죠. 제가 어떤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업계랑은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 업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런 이야기 종종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의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제가 있어요. 신규 진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급자들도 달라집니다. 우리 산업 내의 변화만 보면 안 되고 대체제, 신규 진입자, 고객 그리고 공급자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봐야 가능하다. 요거는 캐치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